어제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이 있었는데 아주 관심이 많은 핵심 네. 증인들이 나오는 재판이어서 뭐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또 말을 많이 했던데 비상계엄에 대해서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호수비에 빠진 달 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이다. 뭔가 없는 혐의를 찾는 느낌이다. 이런 식으로 좀 뭐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얘기는? 그 어제가 이제 귀추가 지목됐던 게 예. 지난번 4차 변론기일에서 김용현 전 장관과 달리 이미 이제 검찰의 공소장 그리고 기소가 된 상태에서 대통령 측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3명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측과 좀 설전이 있지 않겠느냐 예. 이런 예상을 하고 이제 관심 있게 봤는데 어제 나타난 결과는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애매한 답변 거부나 아니면 대통령 측에 좀 호응하는 네. 그런 답변을 했고 예. 예상대로 홍장원 국정원 차장은 뭐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대통령이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헌법재판관들이 뭐 그 재판을 진행하면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요. 첫 번째 제가 볼 때 분석의 그 기준이 돼야 될 것은 대통령이나 그 어제 나온 그 앞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다 지금 공소가 제기돼서 그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 피고인 입장이잖아요. 예. 세 명 다 윤석열 네. 대통령, 여인영, 이진우가 다 이진우. 그렇죠. 그러니까 형사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개인적 입장에서는 합리적 선택이라는 게 자신에게 죄가 없거나 또 죄가 있더라도 양형을 덜 받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 선택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3명의 공통점은 계엄은 선포됐지만 합법적이었고 내란은 아니었다라고 네. 정리가 되어야만 자신들의 지금 기소에서 유리한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런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계엄은 내가 했지만 별거 아니었다. 왜 이거가 호들갑이냐라는 식으로 계속 주장하는 것이고 네. 그 대표적인 게 체포 지시 같은 거 안 했다는 거고요. 뭐 이진우 수방사령관 또 나는 계엄이 합법적으로 생각했고 따라서 통수권자가 지시한 내용을 나는 이행했을 뿐이다. 내란에 가담한 게 주요 종사한 게 아니다라는 예. 것이고 여인영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른바 수인의 딜레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합리적인 선택에서 합리적 증언들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예. 근데 홍장원 씨는 좀 다르죠. 입건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형사 그 뭐 재판 받을 일이 없는 그렇죠. 사람이니까 기소되거나 재판받을 예. 일이 없고 아마 조사도 아마 제가 볼 때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있었던 일을 그대로 자기 스스로는 이야기한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예. 아마 헌법재판관이 뭐 수십 년간 판사를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을 정확히 보고 판단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대통령이 그 호수 위에 그림자를 보는 듯한 느낌이다라는 예. 아주 시적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좀 유감스러운 게 그러니까 체포가 안 됐으면 다행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지시를 했다는 것을 뭐 부인하는 걸 넘어서서 그래 내가 계엄을 했는데 국회 본관 유리창은 깼고 들어갔는데 잡아낸 건 없지 않냐. 그리고 종료가 되지 않았느냐. 예. 이거 누구를 내가 체포하라고 한지 안 했는지 내가 안 한 것 같은데 체포해서 잡아온 건 없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예. 실제로 이행된 게 없는데 왜 난리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내란이라는 것은 그 의도를 가지고 시도만 해도 그 내란이 되는 겁니다. 네. 이석기 통진당 의원이 구속돼서 정당이 해산될 때 내란을 일으켰습니까? 어떻게 됐죠? 예. 그 약간 모의했다. 내란을 이런 모의한 것도. 거예요. 네. 공당이 조직적으로 당원들과 함께 내란을 모의하고 음모한 거예요. 네. 그걸로 그렇게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걸로 정당이 해산까지 됐고. 당연하죠. 근데 대통령이란 사람이 네. 계엄이라는 걸 내가 뭐 계엄의 요건도 안 맞는다는 게 대부분의 생각 아니에요. 국무회의 부서도 없었고 뭐 예. 국무회의 열지도 않았다는 게 또 대부분 참석한 국무위원들 입장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요건에도 맞지 않는 계엄을 발동해서 근데 다친 사람 없고 내가 체포조를 한동훈을 잡아온 것도 아니고 이재명 잡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호수에 비친 달만 보고 뭐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형사 피고인 입장에서는 죄를 안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좀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석기 사건을 좀 되돌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반성하는 자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때 모의했던 것만으로도 그럼요. 그렇게 정당이 해산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군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진술을 좀 대통령에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진술을 하기도 본인에게도 하고 유리하고 본인에게도 유리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아예 그냥 말을 하지 않거나 불리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예, 이런 상황인데 저는 좀 궁금한 게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대통령 주장에 좀 동조하는 듯한 발언이 김용현 전 장관에 의해서 또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예 이걸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판단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뭐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었다는 사람도 있다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체포 지시 없었다라고 믿는 국민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네네. 이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좀, 그 부분은 예. 이제 그 재판관들이 잘 판단해야 돼서 법에 나온 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거해서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 대통령하고 비화폰으로 그 당시 현장에서 세 차례 통화한 건 인정하잖아요. 예. 근데 내용을 말하지 않아요. 근데 체포 지시는 안 받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3번 통화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줘야죠. 뭐 문안 인사한 것도 아니고 예. 밥 먹자고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지금 다 비화폰이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내용은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죠. 형사 피고인 예. 입장에서 유리하죠. 부인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판사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이건 형사 피고인 입장에서 자기한테 불리한 걸 거부하고 유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저는 예상이 가능한 건데 네. 세 차례 통화는 사실인데 예. 통화 내용은 말하지 않고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건 자기들 스스로의 유리한 입맞추기라는 저 생각이 저는 추측이 들고 여인형 방첩사라는 건 마찬가지죠.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누구 유치 추정을 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홍장원한테 불러준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근데 홍장원 통화한 내용은 있잖아요. 네. 통화한 내역은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이건 뭐냐. 그러니까 자신에게 불리한 거. 비화폰으로 통화하거나 아니면 녹음이 돼 있지 않은 내용은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내용을 통화했는지 말을 해야죠. 예. 대통령한테 지시받은 게 있으면 그 지시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렇게 뭐 고민할 필요는 그럼요. 없다. 형사 피고인은 예. 당연히 그렇게 부인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좀 부작용이 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렇게 생중계가 되지 않았잖아요. 예. 대통령이 참석하지도 않았고. 네. 그런데 이건 현직 대통령이 참석을 하니까 세간의 관심이고 거의 생중계다시피 하니까 형사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형사 피고인의 개인적 주장들이 여과 없이 그냥 드러나는 거죠. 네. 저는 이것도 좀 우리가 색에서 봐야 될 대목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약간 말이 달라지면서 이걸 가지고 또 말이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또 보는 시각이 있던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은 일관되게 하고 있지만 목적어는 딱히 없었다라는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의원들을 잡으라는 게 아니고 정치인 잡으라는 게 아니고 간첩을 잡으라는 거였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저는 나오고. 거기서 어제 간첩 잡아라고 이야기했다는 걸 들으면서 제2의 요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번엔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해서 요원이었다. 사람들한테 많이 놀라게 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도 홍장관한테 전화해서 그 시간에 그 긴박한 상황에 싹자 잡아들이라고 했는데 그건 간첩을 잡아들이라고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 근데 본인도 어제 그 윤 대통령 측 변호인도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대공수사권도 없고 검거할 권한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했겠느냐. 방첩사가 간첩 잡는데 도와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뭘 간첩을 잡으라고 그래요. 예. 수사 권한이 없는데 네. 체포 권한이 없는데 그러니까 방첩사를 좀 도와라. 우리가 권한을 줄 테니까 뭐 그 그런 이야기를 걸까요? 네. 계엄이 있는 당일날 그 밤에 해야 됩니까? 이건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홍장원 국정원 차장하고는 본래 굉장히 친한 관계입니다. 조태영 국정원장보다 홍장원 차장하고 수시로 많이 연락했던 사이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친해요. 예. 믿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볼 때는 계엄 직전에 그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목적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당연히 그럼 대통령이 그때 14명, 16명 불러주겠습니까? 예. 야 이렇게 싹 잡아드릴 테니까 알아서 하고 도와줘라 예. 라고 하니까 그 지시를 받았으니까 바로 방첩사하고 통화를 한 거 아니에요. 홍장원 차장이 그 야심한 시간에 뭐하러 방첩사에게 전화를 합니까? 네. 방첩사랑 통화한 내역은 있잖아요. 예. 그래서 14명 받다가 그만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목적어는 방첩사령관이 불러준 거잖아요.